안녕하세요. 다이유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금리 상승? 시세 하락? 물론 이런 이유들도 무섭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것은 바로 공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만 맞춰져 있으면 금리가 올라도 언젠가는 금리 내려가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고, 그렇게 수익률이 다시 좋아지면 시세도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데, 공실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 진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그렇게 공실이 길어지면 버티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급매로 내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산에 투자할 때는 공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공실 리스크는 교통이 편리해서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공급이 몰리지 않은 곳만 선택해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제발 투자할 지산을 선택할 때는 영업사원들이나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재나 부풀려진 수익률에 혹하지 마시고 스스로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어딘가에 지산을 매수하셔서 이제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공실이 길어질까 걱정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임차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항상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곳에 많은 지산들이 세워지고 올해도 계속 여러 곳에 지산이 완공이 되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생각공장 같이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좋은 지산부터 수도권 외곽에 안 좋은 곳까지 참 많더라고요. 보통 입주를 시작하고 그 지산이 다 채워지는데 입주율이 한 달에 10%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는 편인데요. 빠른 곳은 6개월이면 다 채워지기도 하고 보통은 1년 정도 걸리면 다 맞춰지는 편이죠. 만약 입주가 다 차는데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적어서 새로 사무실을 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곳, 안 좋은 곳 할 것 없이 호실이 채워지는 속도가 많이 더딘 편입니다. 투자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임대를 맞춰도 부담이 커지는 판에 임차까지 맞추기가 힘드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데요. 11월에 입주한 당산 생각공장 같은 경우에 그나마 워낙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좋아서 현재 입주율 한 35% 정도로 무난하게 맞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입주 자체는 맞춰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는 기대하던 임대 시세 대비 싸게 맞추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염려가 되고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영등포라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있는 곳도 있죠. 바로 KLK 유인시티인데요. 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지산, 입주율이 아직 10%도 채 안 됩니다. 어디 지방 외곽도 아니고 영등포가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요. 입지도 애매하고 규모도 작고 브랜드도 없고 분양가만 비싸서 사실 분양할 때도 딱 보고 '아 여기 뭐지?' 했는데 분양할 때는 뭐 호황기라서 소리 소문 없이 잘은 팔렸지만 결국 이렇게 결과로 본질이 드러나게 되네요. 꽤 입지가 괜찮은 곳 중에 금정역 바로 앞에 지어진 금정역 SK브이원 2차도 최근에 입주를 시작했죠. 여기는 입지 자체도 좋고 주변 지산이 다 안성이 되고 입주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물량만 소화하면 조금은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입주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입주율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차 맞추기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임대 시세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신축이 생겼는데 입주에 어려움을 겪으면 공실 걱정 및 임대료 하락이 단순히 그 해당 지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기존 지산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혹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주변에 신축 지산이 생긴다면 새로운 임차인 맞춰서 임대료 높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템포 더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게 뭐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말이죠. 그나마 지금 이야기한 지산들은 입지나 상황이 괜찮은 편이고 또 언젠가는 되겠지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더 수요가 적고 입지가 애매하고 공급이 많은 곳은 지금 엄청 힘든 상태입니다. 경기도 강명시의 대장 지산인 GIDC의 경우, 물론 워낙 대형 지산이라서 호실수가 많긴 한데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 입주율이 아직도 6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러니 하안동에 위치 애매한 곳에 있는 지산들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름까지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입주 지정 기간 시작되었는데 소유자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지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이분들 어떡하면 좋나요? 그 외에도 영통, 구리, 남양주에 이미 입주 시작한 지 꽤 지난 지산들이 많은데 입주율이 엄청 시원찮은데 여기에 계속 새로 지산이 지어지고 있어서 정말 첩적산중이고요. 향동도 아직 안 공된 지산은 없지만 워낙 그쪽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벌써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지역들을 이야기했었죠. 뭐 제가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곳들은 2년 넘게 공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지금도 제 영상 댓글로 엄한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후회하는 선택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곳은 진짜 내가 집이 가깝고 그 위치에 꼭 회사가 필요한 실사용자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현장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 요즘은 금리도 오르고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준공 지연을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공실이 길어지면 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지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 입주를 시작한 금정역 2차 SKV1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는 소형 호실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전용 31평 드라이브인 호실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볼까 합니다. 분양가가 대략 5억 3,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등기 치면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90에서 최대 100%까지도 받고 있고요. 100%를 받으면 이제 계약금이 도로 들어오겠죠. 이율은 평균적으로 6%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5억 3천만 원을 모두 대출로 받아서 등기를 쳤다고 가정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한 26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월세 시세가 같은 평수 기준으로 170에서 18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나마 임대라도 빨리 맞추면 뭐 플러스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 내 돈 80만 원 정도만 나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출 100% 받으면서 해소한 계약금 10%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 자체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언젠가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공실이 길어지면 매달 260만 원을 꼬박 은행에 내야 하고요. 이게 1년 이렇게 길어지면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회수한 계약금으로도 2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버틸 수도 있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급여 생활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척이나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예시도 분양가 기준이라 이 정도고요. 만일 현재 주변 기축 시세인 평당 1,000만 원대로 계산하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버티지 못하면 팔아야 하는데 여러 번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말 지금 시장이 매도를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서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어떻게든 임차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차를 그래도 조금은 빨리 맞출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수요가 그나마 있는 곳의 이야기고요. 그렇지 못한 곳은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올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 물건을 문자로 다 뿌려놓고 부동산도 가서 소장님 눈도장도 찍어놓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못해도 20곳 이상의 부동산은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꼭 내 지산이 있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지역에 다 내보셔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중개업을 하는 중개법인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보통 보면 매수할 때 진행했던 부동산만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뭐 한 2 주에서 3주 이 정도는 기다려 줄 수도 있겠지만, 뭐 물어봤는데 "보러 오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예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많이 뿌리세요. 두 번째로 임대료가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든가 또는 내 호실만 제외하고 다 렌트 프리 조건을 걸고 있다면 임대료를 낮추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렌트 프리를 최소 한 달 정도는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에 방문하셔 가지고요. 현재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적정 임대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이후에 5% 이상 인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무작정 낮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월세를 책정해 놓으면 아무도 보려 하지 않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혹시 소형어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바로 소형 수요가 빨리 빠지는지 아니면 대형 평형이 빨리 빠지는지를 체크하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체크를 해 봤는데 소형 호실은 잘 안 나가고 중대형 호실만 입주가 되고 있다면 그 지사는 소형 평수보다 중대형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옆 호실과 연계해서 임대를 맞출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이 도면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이 지금 네모 박스가 있는 호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건물에 갔는데 물론 코너이긴 하지만 넓은 평수는 지금 다 입주를 시작했는데 소형 호실들은 다 비어 있더라 하면 여기는 일단 넓은 평수 수요가 더 많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내 호실만 단독으로 쓸 임차인을 구하는 데 올인할 게 아니라 넓은 호실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을 잡기 위해서 내 호실 양 옆에 있는 호실과 붙여서 같이 임차인을 구할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각 호실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짜 급하다면 부동산에 맡기지 마시고 소유주가 스스로 해 보는 노력도 필요한 거죠. 나는 임차가 안 구해져서 막 발에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쩌면은 누군가는 내 연락처를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뭐 난 벽투기도 싫고 붙여서 임차 맞추면 나중에 팔기도 어려우니까 내 단독으로 임차를 맞추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꼭 해 놓으셔야 해요. 가격으로 타협하기 어렵다면 뭐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춰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내 호실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선택되는 하나의 호실이 내 호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야 하는 것이고요. 매가 저렴하고 수익률은 높은데 입지 안 좋아서 수요 없는 곳들도 텅텅 비어 있어도 사실 뭐 내 호실만 임차 맞출 수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긴 하죠. 근데 모든 성공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확실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고요.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각 지산마다 입주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예전에 6개월이면 다 채워질 곳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은 2년 이렇게까지 예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산이 다 채워지는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년이 걸리는 지산도 그중에 1개월 만에 맞춰지는 호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호실이 내 호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산이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 시기 잘 넘기고 임대만 잘 맞춰서 버티면 좋은 날이 올 테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